코로나 터지고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모든 마케팅 활동을 다 끊었어요. 하나의 상권이 성공의 방정식 같다고 해서 계속 그거를 고집을 하다가는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사실 코로나가 처음은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 메르스도 있었고 대재앙 같은 그 상황들을 이제 맞이했었는데, 메르스 때랑 코로나가 초기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근데 메르스 때는 가장 첫 번째로 타격을 입었었던 상권이 주거 상권들이었어요. 맘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문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주거 상권 위주로 타격을 많이 입었었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들, 영화관 상권, 쇼핑몰 상권들이 이제 주로 타격을 입는 상권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겪으면서 메르스 같은 것들이 반드시 또 올 거니까 대비를 해놓자라고 해서 제일 타격을 안 입었었던 상권에다가 이제 매장을 오픈했어요. 그때도 직장인들은 점심을 꼭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있는 곳들로 상권들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 상권 중에는 또 관광 상권도 있고, 오피스 상권도 있고, 주거 상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흐트러 나왔다고 해야 되나? 오피스만큼은 짱짱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메르스와 달라졌구나라고 이제 느꼈던 건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재택근무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다 대비해 놓는다고 해서 다 대비가 되는 거는 아니구나. 하나의 상권이 성공의 방정식 같다고 해서 계속 그거를 고집을 하다가는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여러 고객층을 두는 걸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겼거든요. 주거 상권도 너무 주거만 있는 곳들이 아니라 오피스도 적당히 섞여 있고, 학교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섞여 있어서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이제 믹스가 돼 있어야 어느 정도 위기가 오거나 변수가 생겼을 때 확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특히 관광상권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차단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애초에 고객층 자체를 관광객들에게 타겟팅 너무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내수라든가 오피스, 주거 이런 쪽으로도 손님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만 위기가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터지고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모든 마케팅 활동을 다 끊었어요. 그동안 해오고 있었던 작고 크던 모든 홍보들도 다 끊었고, 왜냐면 어쨌든 홍보를 해도 사회적 분위기는 많이 오지 않아야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홍보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 상태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동안 홍보의 힘으로 매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좀 잘 됐었던 매장들이 어떤 매장인지 드러나고,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던 매장들이 어떤 곳인지도 좀 드러나는 거예요.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잘 되던 것들은 대부분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했던 매장들이에요. 맛도 서비스도 청결도 다 유지가 잘 되고 있었던 식당들. 반면에 훅 하고 떨어졌던 매장들은 상권적인 속리단길이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가로수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홍보의 힘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했었지만 단골이 흔들리는 순간에 매출이 훅 하고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했었던 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흔들려 있는지를 잡는 거였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80%는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머지 20%가 회복되냐 안 되냐거든요. 나머지 20%를 회복을 전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 곳들이 있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져가서 단골 확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80%를 회복을 한 다음에 나머지 20%는 그 단골들이 다시금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입소문을 해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때 직원 관리하는 게 제일 까다로웠어요. 이유는 어쨌거나 손님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더 적극적으로 잔소리도 하고 계속 만들어주고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싶고 막 이끌고도 싶었는데, 그런 것들도 오히려 좀 조심스럽고, 너무 안 하면 소홀하고 직원들이 소외됐다라는 소외감 같은 것들이 들까 봐. 그래서 그런 중간의 밸런스들, 각 직원들이 매장에서 너무 부담스럽지도 너무 소외받지도 않는 그 중간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 기본만 잘 지키자라는 것을 강조했죠.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저한테 있었어요. HMR 사업을 이제 하는 것과 배달에 좀 더 집중해서 배달을 끌어올리는 것. 그 중에서 HMR은 저는 바로 포기했어요. HMR 사업이라는 것이 유통망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제조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자금도 투입되고 마케팅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 새로운 사업이고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오히려 이쪽은 줄이자 대신에 배달 최적화를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냥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어플들에 신청하고 해보지 뭐 약간 이런 정도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오프라인 매장 하듯이 메뉴 구성부터 페이지를 짜는 것과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최적화를 시키는 데 집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식당을 한다 그러면 보통 간판부터 시작해갖고 겉에 파사드, 인테리어, 좌석 배치 이런 것들 다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보통 배달할 때 그런 것들 신경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첫 페이지는 마치 입구처럼 잘 꾸며야 되고, 들어왔을 때 뭔가 인테리어 보듯이 메뉴 구성들이나 이런 배치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잡아나갔어요. 잡아나가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배달을 하는 것도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좀 깨달았고, 배달 역시도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제 많이 좀 했죠. 2.5단계를 겪으면서 배달을 최적화를 좀 만들었어요. 홀에서 손님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매장 한켠에 주방을 좀 크게 만들어 놓고, 아예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 4개를 동시에 집어넣고 배달을 돌렸어요. 1도씨 닭갈비, 1도씨 곱창, 1도 불백, 내일도 두부. 배달 전용 매장인 거죠. 그래서 그냥 나름의 1도씨 패밀리 스타일의 공유 주방을 만든 거죠. 우리가 배달로서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이제 봤다. 배달을 좀 할 줄 아는 것 같다. 그 덕분에 12월부터 뭐 1, 2월로 이어졌던 제일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그때보다 조금 더 발전된 스타일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어설픈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선이라든가 어떤 효율을 좀 최적화시켜서 돌아가고 있죠. 이제 새로운 것을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배달은 사실 저희가 일부 매장들의 테스트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알고리즘이 어떻고 어떻게 매출이 올라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해오고 있었으니까 코로나가 막상 이제 심각해졌을 때도 이 그동안 해왔었던 테스트들을 토대로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포기했던 HMR은 시장 테스트는 해보지를 않았었어요. 우리끼리 샘플링은 이제 어느 정도 해보고 맛은 잡혔다 치더라도 뭐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판매해야 될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이제 안 했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작은 테스트도 해보고 뭐 시장도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마음으로 12시 닭갈비 떡볶이, 닭갈비 떡볶이를 밀키트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거를 뭐 카카오 메이커스라는 채널을 통해서 일회성으로 판매를 했어요. 한두 달에 걸쳐서 테스트하고 뭐 패키지 찾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준비를 이제 해놓고 단 하루만 이제 판매하면서 시장성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이제 작업이었죠. 그런 작업들을 끝내고 저희가 시장성을 확인을 한 후에는 대형 유통사를 통해서 이제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관광 식당들이라고 해서 관광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12시 패밀리는 어느 매장을 들어가든지 한 3분류로 고객들을 나눠요. 인근에 이제 오피스 상권에 이제 있는 상주하는 직장인들, 주변에서 거주 중이신 주거 하시는 가족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뭐 푸디들, 맛집을 찾아다니는 뭐 커플들, 분류를 어느 정도 해놓는데, 각각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변수가 생겼을 때 적어도 2부류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거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다르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지만 본질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손님들에게 계속 어필할 것이고, 우리가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할 거예요. 원래는 10년만 하고 끝을 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10년이 됐어요. 막상 해오고 나서 보니까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장사를 해왔다라고 이제 보면, 이 다음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의 10년을 더 보고 싶어요. 제가 가졌던 노하우들을 저희 직원들에게도 좀 이제 전하고 싶고, 그런 창업을 하고 싶었었던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요. 앞으로의 10년은 좀 더 그런 식으로 보고 싶습니다.